그래서 오늘은 지출결의서 일단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F7 누르시고 다 몇으로 만들어 주세요? 10으로. 근데 제본은 건들지 마시고요. 맞다. 어제 했던 거 있었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 파일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지출결의서 있을 거예요. 저는 찾아야 돼서. 지결이 어제 우리가 이름에다가 무슨 결의서요? 지출결의서. 파일의 열기, 그 파일의 아래쪽 보시면 있어요. 파일 눌렀죠? 여기 지출결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여기까지 했었죠?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하오니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밑에 표 만들 건데요. 표 만들기 전에 여기 바랍니다 뒤에 클릭하시고 엔터 2번 치세요. 엔터 몇 번 정도 쳐주세요. 2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 만들 겁니다. 뭐 만들 거예요? 표. 그래서 지금 거기 몇 줄에 몇 칸이죠?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줄. 몇 줄이요? 12줄. 칸은요? 몇 칸이요? 6칸. 그래서 여기 표에 오셔서 12줄에 그 다음에 몇 칸이요? 6칸.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뭐처럼 취급에 체크되어 계셔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 이게 체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작업이 편해지냐 불편해지냐가 결정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만약에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고 만들기 하면 만들어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뒤에 커서가 안 떠요. 표 뒤에. 네.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여기 이제 표에서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드시면 요 표 뒤에서 누르시면 깜빡깜빡 떠요.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차이일 수 있는데 우리는 뭐가 나와야 편하죠? 커서가 나와야 편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신 분들은 여기 첫 번째에다 순번 글씨 먼저 치세요. 그래서 순번 계정 과목 항목 그 다음에 적요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증빙 서류. 그 다음에 글씨 치시고 그 다음에 순번 밑에다가 요것도 좀 치세요. 몇이요? 1.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요 밑에 일단 요 밑에 글씨는 다 넣으세요. 소개랑 저건 넣지 마세요. 5572-700 그건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농협. 그리고 농협은 몇 칸 합치세요? 농협은 네, 3칸 합치세요. 네. 우클릭해서 합치기. 그 밑에 칸도 똑같아요. 네, 3개에서 뭐 하시라고요? 합치기. 네, 3칸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협 20707655001171 통장에서 11월 26일 인출 합계. 일단 여기까지 치세요. 농협하고 소개 합계까지. 그래서 뭐 누르고 크기 조정하시라고요? Alt키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여기는 Alt 누르고 해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은 마지막이 바뀌면 크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바꾸면서 조절할 때는 뭐 누르고 하시라고요? 컨트롤. 네. 근데 컨트롤로 하면은 전체 크기가 변경되니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밀어주는 게 나아요. 금액이나 적요를 네, 여기를 크기 조정해서 증빙 서류를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 조정 한 번씩 해보시고요. 결제란은 요거 마무리하고 밑에다 만든 다음에 위로 이동할게요. 이따가 네, 결제란은 이따 제일 마지막에 만들 겁니다. 결제는. 그리고 참고로 원래 이 결제도 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결제를 원래는 이것도 이제 선 그어서 이렇게 해갖고 합치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항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선 그어갖고 요거에 맞춰서 뭐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우리 엑셀 했을 때처럼.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조금 더 어때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항상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뭘 쫓아가시면 되냐면 직장 상사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으면 내가 사장님이 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직원으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이 좋아하는 방식이나 직장 상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범위 지정하세요. 그리고 뭐 할 거냐면 밑으로 좀 내릴 거예요. 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가운데 맞춤 좀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 여기 있어요. 무슨 정렬이요? 가운데 정렬. 그래서 글씨를 가운데로 좀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 높이를 좀 넓힐 거예요. 네. 크기를 좀 넓힐 건데 그때는 뭐 누르고 방향키 밑으로 하세요? 컨트롤. 왜냐면 이건 전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Alt 누르고 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 Alt는 전체 크기는 못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크기를 건드려야 될 때는 뭐 누르고 하세요? 컨트롤 누르신 채로 밑으로 한 4, 5번 정도 내려주세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쨌든 최종 목표는 한 페이지에 이쁘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또 다 만드신 다음에 크기가 좀 작아. 그러면 좀 더 넓히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 긋는 거 좀 할게요. 뭐 긋는 거요? 선 긋는 거. 네.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 일단 거기 지금 보시면은요 바깥에가 어떻죠? 네, 이중선이죠. 네. 우리 선이 영어로 뭐예요? 라인이에요. 라인의 첫 글자가 뭐예요?
L이에요. 그래서 L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클릭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그러면 여기 있어요. 셀 테두리 배경. 그래서 이 한글 하실 때 표 관련돼서 모르겠으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 그 다음에 여기 두 줄 있어요. 몇 줄 있어요? 두 줄.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무슨 쪽이요? 바깥쪽. 그 다음에 설정. 그러면 바깥쪽에 몇 줄이 돼요? 두 줄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개하고 합계 여기 사이 있거든요. 거기 진한 줄로 되어 있죠. 네, 그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앞에 보세요. 하나는 이 위에다 잡고 아래를 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진하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선택하시고 여기 굵기 있어요. 뭐 있어요? 굵기를 뭐 0.6이나 1mm 이런 식으로 두꺼운 거 선택하시면 돼요. 한 0.6 정도면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는 굵은 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그냥 선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굵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뭐를 바꿔주세요? 굵기. 그 다음에 선 긋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셨을 때는 아래를 선택하는 거고요. 밑에를 선택할 때는 어디 하는 거예요? 위에. 두 개 다 선택하시면 여기 중간에. 두 개 다 선택해도 돼요. 그럼 여기 사이에 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위로 할 거냐, 밑으로 할 거냐, 중간으로 할 거냐는 상황 보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면 요 밑에만 어떻게 되죠? 진하게. 그리고 너무 진한 것 같아 그러면은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굵기만. 그래서 0.6이 너무 진해 그러면 0.4. 0.4만 돼도 그렇게 크게 진하게 보이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뭘로 누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만 보시겠어요? 이거 저번에 설명드렸던 건데 만약에 여기 앞에다가 순번을 다 넣어야 돼. 1, 2, 3, 4, 5, 6을.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쳐요 그냥. 네. 기억 안 나면 다 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시는 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하고 2만 치세요. 몇하고 몇이요? 1, 2. 네. 그러면 얘네 둘이 몇씩 차이 나죠? 예, 그러면 컴퓨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몇씩 차이 날 거다? 1씩 차이 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소개 전까지 범위 지정을 다 하세요. 1부터. 1부터 소개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A 누르세요. 그 A가 순서대로 나오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하시고 범위 지정하시고 A 치시면은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칸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연습 삼아 몇 개 넣어 볼게요. 여기 개정 과목에다가 복리후생비. 네, 여기 1번 개정 과목에다가 네, 복리후생비 치시고 항목은 판관비. 이거는 회사마다 쓰는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요는 뭐 붕어빵 10개 아니면 뭐 직원 간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붕어빵 10개면 요즘 한 요 정도는 하죠. 그러다 요즘 붕어빵 10개면은 한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6,000원. 요즘 평균 보면 3마리에 2,000원이더라고요. 저기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거는 한 1,200원, 1,500원 한 마리에. 그 이제 붕어빵도 이제 국민 간식 아닙니다. 요즘에 그래서 저희는 맨날 저기 마트 가고 그 작은 붕어빵 사다가 먹어요. 데펴서. 저희 동네 붕어빵 가게가 있는데 이상하게 안 가게 되더라고요. 붕어빵도 하시고 저기 뭐 도너츠도 파고 하는 데 있거든요. 가게가 하나. 근데 저희 집에서 대빵 가까운데 이상하게 발길이 글로 안 가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저건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군고구마. 아 요즘 군고구마 장사도 없거니와 비싸서 팔리지도 않아요. 집에서 해서 먹으니까. 아니 그것도 있지만 한 두세 개 빼주고 막 한 거의 10,000원 돈 되니까 비싸요. 군고구마 되게 비싸요. 옛날처럼 뭐 한 서너 개 주고 5,000원 이런 게 아니고 한 두세 개 주고 거의 돈 10,000원 돈? 한 네 개 주고 10,000원 막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조그만 거 하나에 뭐 2,000원, 2,500원? 예. 예, 작아요. 예. 예. 그래갖고 앞으로는 이제 진짜 집에서 다 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지.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는 접대비. 그 다음에 옆에도 판관비. 그 다음에 거래처 2명 식사. 그냥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냥. 회사에서 쓰는 방식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에 맞추시면 돼요. 그래도 거래처랑 밥 먹었으니까 6만 원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선비. 그 다음에 여기도 판관비 하시고 저거 뭐냐 컴퓨터 수리. 그 다음에 금액은 5만 원 할게요. 지금 이거 왜 했냐면 뭐 적는 거는 다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하려고요. 합계. 뭐요? 합계. 예. 합계 내시는 방법은 여기 6,000원부터 밑에까지 다 범위 지정을 해주세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합계 내는 거니까. 그래서 다 등록하신 다음에 여기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 6,000원부터 여기부터 시작이니까요.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이건 한글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엑셀에서는 는 쳐서 합치면 되는데 썸해갖고 여기에서는 범위 지정하시면 밑에서 두 번째에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어요. 무슨 계산식이요? 그러면은 옆에 블록 뭐요? 합계. 요거 누르면 이렇게 합계가 떠요. 실무에선 기억 안 나시면 계산기로 두드려도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계산기로도 한번 해보시고 컴퓨터로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이 어때야 돼요? 예, 똑같아야 돼요.
근데 틀리다 그러면 사람이 잘못했던가 컴퓨터가 잘못했던가, 예,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가는 뭐 상황에 맞춰서, 예, 회사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연습할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한 번씩 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글씨 좀 넣어주세요. 여기에서 한 엔터 한 3번 정도 치시고, 그 다음에 2020, 네, 거기 200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을 2로 바꿔주세요. 여기 이제 옛날 거다 보니까 지금은 2020 몇 년도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오늘 날짜 칠게요. 2023년 12월 며칠이요? 8일. 네, 그래서 그냥 오늘 날짜로 칠게요. 그 다음에 12월 8일 치시고 상기 금액을 지출하고자 하오니 결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땡땡땡 아파트 있죠? 네. 땡땡땡은 영어로 5쳐도 돼요. 영어로 못 쳐도 된다고요? 5 근데 대문자로 치시면 돼요. 아니면 뭐 동그라미 그 컨트롤 F10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만드셔도 되고요. 일단 요 날짜는 어느 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요 날짜랑 상기 금액을 범위 지정해 주세요. 두 개 다. 그래서 두 개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여기 오른쪽 정렬. 왜냐면 글씨가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땡땡땡 아파트는 글씨가 어디에 있으세요? 가운데에 있죠? 그러면 무슨 정렬이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보시면 이제 여기 위에 뭐 만들어야 돼요? 네, 결제란 만들어야 돼요. 여기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클릭해 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에 이 부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표 만들 거예요. 뭐 만들 거예요? 표 몇 줄에 몇 칸이죠? 네, 두 줄에 네, 네 칸. 그래서 여기 표 누르시고 두 줄에 몇 칸이요? 네 칸. 그 다음에 만들기.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아요. 뭐는 똑같냐면은요. 여기 처음 두 줄은, 예, 요 두 칸은 합치세요. 그래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합치기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 치세요? 결제 치세요. 그래서 결자 치시고 엔터 한 3번 치시고 아니 엔터 한 2번 내지 3번이면 되겠네요. 2번? 2번 치면 좀 크긴 한데. 네. 두 번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한 칸 정도 떨어지면 돼요. 몇 칸 정도요? 한 칸 정도. 왜냐면 이따 크기 늘려버리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는 전체 크기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크기 조절하실 때는 한글에서는 F5 누르면 편해요. F 몇이요? 5. 이게 뭐냐면 표 안의 범위 지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전체 크기가 그대로여야 되나요? 전체 크기가 변해야 되나요? 네, 변해야 되니까 컨트롤 누르신 채로 방향키. 그러니까 컨트롤을 누를 거냐, 알트를 누를 거냐는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전체가 그대로 있어야 되면 알트. 그 다음에 전체도 같이 예, 줄어들어야 되면 뭐야? 컨트롤. 왜안 먹히지? 다? 아니 한 칸만 한 칸만. 이게 안 먹히지? 네,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F5로 해야 돼요. 아, 아니 거기 밑에 누르시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F5. 아니요, 얘는 띄어야죠. 마우스는 띄고, 네, F5 한번. 네, 그다음에 컨트롤 누른 채로 방향키. 이 한 칸 범위 지정이 그냥은 안 돼요. 한 칸 범위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건 무조건 되는데 두 번째 것도 되다 안 되다 거리기는 해요. 첫 번째 게 뭐냐면 여기에서 뭐 누르세요? F5.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기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옆집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냥은 안 돼요. 이 안에서는 아무리 해도 한 칸 범위 지정은 안 돼요. 그래서 한 칸 범위 지정을 하고 싶으시면 옆집에 갔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오세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한 번씩. 그래서 한 칸 하실 때에는 F5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담당,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소장 치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알고 계시면 좀 편해요. 뭐 알고 계시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넣으실 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거 세 개는 크기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전체 범위 지정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신 채로 줄이시면 같이 줄어요. 뭐 누르고 하시라고요? 컨트롤. 그러니까 한 칸만 하면 하나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컨트롤 누르신 채로 줄이시면은 세 개가 어떻게 되죠? 똑같이 줄어요. 그러니까 엑셀하고 비슷해요. 엑셀도 똑같이 맞추실 거면은 내가 똑같이 맞출 거 범위 지정하고 크기 조정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요거 이제 다 하셨으면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가운데 정렬 좀 해주세요. 전부 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위아래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전체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신 채로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위아래가 떨어져요. 뭐 누르고 위아래 그 컨트롤 누르신 채로 밑으로 한 2번 내지 3번 하시면 여기 교재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이 표 있죠. 표에서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대부분 크기 조정하시면 돼요. 무슨 조정하시면은요? 크기 조정.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이제 90%한 거예요. 몇 프로요? 90%. 네.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 지출 결의서로 이제 오세요. 밑에 건 이따가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은 그 지금 저기 보시면 지출 결의서 있죠. 네. 어디에 있죠? 글씨가 가운데 있죠. 그래서 무슨 정렬이요?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대략 한 20 정도? 몇 정도요? 20. 그 다음에 글씨 밑에 뭐 쳐져 있죠? 네, 줄 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밑줄 있어요. 네, 그래서 밑줄 눌러서 밑줄까지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여기도 해주셔야 돼요. 일금에다가도. 일금도 범위 지정하시고 뭐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근데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처음 하실 때 잘못 눌러갖고 얘는 취소선이에요. 우리 글씨 잘못 나오면 찌 긋는다 그러잖아요. 그 취소할 때 요거지. 예, 밑줄은 여기에요. 그리고 두 개가 가운데 있냐 밑에 있냐 차이거든요. 그거 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얘를 뭐 하시면 돼요? 옮기면 됩니다. 요거. 예, 근데 옮기는데 그냥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면 요 위에 요게 표예요. 가장 마지막 거. 이게 뭐라고요? 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시면 배치라고 있어요. 나비. 네. 여기 일단 여기 안에 눌러야 돼요. 표 안에. 표 안에 누르시면 요 위에 뭐 뜬다고요? 표 떠요. 그래서 표 누르시면은 오른쪽 끝에 나비 떠요. 배치.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아니면 뭐요? 글자처럼 취급으로 지금 뭐 되어 있죠? 잠시만요. 이게 왜 이래? 지금 글자처럼 취급돼 있네? 여기에서 뭐요? 글 뒤로나 글 앞으로. 혹시 안 눌러지시면 여기 보세요. 혹시 이게 안 눌러지시면 여기 테두리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네. 그래서 거기 테두리 누르시고 다시 가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글 뭐요? 앞으로. 자리 차지 그게 안 돼. 글 앞으로? 잠시만요. 글자처럼 취급을 다시 누르세요. 안 눌러지시는 분들은. 글 앞으로요?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네, 체크가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티가 안 나서 그래요. 글 앞으로. 뭐 앞으로요?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뭐 하면 돼요? 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끌고 가시면은 됩니다. 끌고 오셨나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솔직히 저도 이걸로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테두리에요. 어디라고요? 테두리에서 우클릭하세요. 그러면 개체 속성이라고 뜰 거예요. 뭐라고 뜨세요? 개체 속성으로 오세요. 우클릭하시면은 위쪽에 무슨 속성이라고 있어요? 개체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개체 속성 오시면 여기에도 납이 있어요, 없어요? 요게 좀 더 보기가 편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거기에는 글자처럼 취급 이게 체크가 티가 좀 덜 나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여기에서 몇 번째 나비 선택하세요? 세 번째 나비.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선 그어야 돼요. 뭐 그어야 돼요? 선. 그래서 2번 작업해야 됩니다. 몇 번 작업해야 된다고요? 2번.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거기 지금 보시면 여기 테두리는 진하게거든요. 그리고 안에는 몇 줄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바깥에다 선 그을 거고 한 번은 안에다가 몇 줄 그을 거예요? 두 줄 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L 누르세요. 라인. 그래서 뭐 먼저 할까요? 바깥에 먼저 할게요. 그냥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한 줄에 여기 굵기를 0.4로 하세요. 0.6은 좀 많이 두꺼워서. 그래서 0. 몇이요? 4. 그래서 0.4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0.4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바깥쪽이라고 있어요. 무슨 쪽이요? 바깥쪽. 네, 바깥쪽. 그래서 바깥쪽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 L 눌러서 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줄 그을 거예요? 2줄 그을 거예요. 몇 줄 그을 거라고요? 2줄 그을 건데 어디 그을 거죠? 안쪽 그을 거예요. 어디요? 안쪽. 그래서 안쪽 누르시고 또 뭐요? 설정. 그럼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여기는 한 줄인데 그냥 2줄로 할게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 선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있는 거 쓰셔도 되고요. 하나씩 그리실 거면 여기에서 다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근데 한 번에 하실 때는 요 위에가 더 편해요. 그래서 다 그릴 거냐, 바깥에만 할 거냐, 안에만 할 거냐, 그거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세부적으로 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잠깐 쉬었다가 엑셀로 한번 또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리고 저장하실 때 항상 요거 주의 좀 해주세요. 범위 지정 하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하지 말고 저장을 해 주십시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미리 보기 안 봐도 돼요?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파일에서 뭐요? 여기 미리 보기.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맞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이 위에서 엔터 쳐갖고 내리시거나 아니면 이 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요. 그리고 요 사이에 엔터를 몇 번씩 더 치세요? 한 번 정도씩 더 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건 제목도 내려도 됩니다. 네, 제목을 내려도 여기에서 엔터 치면 이게 전체적으로 내려가니까 뭐 제목에서 엔터 치셔도 되고, 요 사이를 조금 더 넓혀도 되고, 아니면 표를 어떻게 해도 돼요? 좀 더 넓히셔도 돼요. 이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항상 프린트 하시기 전에는 꼭 여기 와서, 예. 왜냐면 지금 보면은 밑에가 너무 텅 비어 있으니까 보기가 어떻죠? 별로죠. 예.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내 눈에 괜찮아야 남 눈에도 괜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내 눈에 별로면 어떻죠? 남의 눈에도 별로일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해보면 뭘 하든 그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만족해야 남도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지, 내가 만족이 안 되면 남도 만족할 확률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목에서 뭐예요? 엔터 쳐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가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사이에 한 칸 떨어져 있는 걸 한 번 더 쳐서 조금 더 넓히시거나,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나는 더 맞추기가 편하더라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위아래가 그래도 어때야 돼요? 비슷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로 저장을 그냥 파일에서 저장하기 누르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 어저께 저장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었죠. 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저장하기 누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3시 15분에 요번에는 엑셀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